안녕하세요. 리지안학과 권순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에 발생하는 중풍으로 알려진 망막 혈관 폐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막도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고 원활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망막이 손상되고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망막 혈관 폐쇄라고 합니다. 혈관의 종류와 막히는 위치에 따라서 동맥의 경우는 망막 중심동맥 폐쇄와 망막 분지동맥 폐쇄로 나눌 수 있고, 정맥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망막 중심정맥 폐쇄와 망막 분지정맥 폐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우리 몸의 각 장기로 혈류가 이동하게 됩니다. 망막 동맥을 통해서 망막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은 혈액은 망막 정맥을 통해서 눈을 빠져나가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망막 중심동맥은 시신경 유도로 나와 망막에서 분지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게 망막 중심동맥이고요. 심장에서 올라온 망막 중심동맥이 시신경 유도를 통해서 망막으로 들어가서 분지하게 되고요. 망막 중심정맥은 한데 모여서 시신경 유도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밑에 앉아 사진을 보면은 파란색이 정맥이고 빨간색이 동맥인데요. 시신경 유도를 통해 나온 망막 동맥이 분지가 되고요. 파란색은 망막 정맥이고, 이 정맥이 시신경 유도 앞에서 모여서 망막 중심 정맥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중 망막 동맥 폐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분지되기 전에 막히는 경우로 색전이나 혈전, 혈관염 등이 원인이며 증상은 급격한 시력 저하인데 고혈압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망막 중심 동맥을 보면은 혈류의 흐름을 막고 있는 혈전이나 색전 등에 의해서 망막 동맥의 혈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막 분지동맥 폐쇄는 망막 동맥 폐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코 쪽보다는 귀 쪽 분지에서 주로 발생하며 중심 동맥 폐쇄에 비해 증상이 심하지 않고 시력 이후도 비교적 좋은 편이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망막 중심 동맥 폐쇄 앉아 소견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앉아 소견은 정상이고요. 오른쪽이 망막 중심 동맥 폐쇄가 생긴 앉아 소견인데요.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전형적인 소견은 체리 반점입니다. 요 가운데가 이제 체리 반점처럼 빨갛게 보이죠. 왜냐면은 망막 전체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하얗게 혼탁이 발생하는데, 망막의 중심부는 맥락막을 통해 어느 정도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교적 혼탁이 적게 나타나서 망막의 중심부만 붉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체리 반점이 망막 중심동맥 폐쇄의 전형적인 안저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그 동맥 폐쇄 3분의 1을 차지하는 망막 분지 동맥 폐쇄의 안저 소견인데요. 전체가 아니라 한쪽 부분만 망막 동맥이 폐쇄가 돼서 반쪽만 이렇게 혼탁이 있는 안저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망막 중심정맥 폐쇄의 위치와 발생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는 막히는 부위에 따라 중심정맥과 분지정맥 폐쇄로 나눌 수 있는데, 당뇨 망막병증과 함께 망막 혈관 질환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단은 앉아 소견을 통해 쉽게 내릴 수 있는데, 망막 출혈, 면화반, 망막 부종, 신생혈관, 유리체 출혈 등의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 중심정맥 폐쇄는 시신경 부위에서 동맥과 정맥이 모이는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중심 정맥이 막히는 위치에 따라서 허혈성과 비허혈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과 시력 예후에서 차이가 있어 구분이 중요한데, 비허혈성이 더 예후가 좋습니다. 원인으로는 안구내 요인, 전신 요인 및 혈액학적 요인들로 다양한데, 안구내 요인으로는 망막 중심 동맥과 정맥이 시신경 중심에서는 같은 섬유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맥경화 같은 주변 동맥의 변화에 따라서 중심 정맥이 눌러 막힐 수가 있고, 또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의 경우 동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인 정맥이 눌려서 막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잘 생기는 혈액 질환에서 호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심 정맥 폐쇄의 대표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중심 시력의 감소이며, 동맥 폐쇄와 비슷하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신생혈관으로 인한 녹내장, 황반 부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지정맥 폐쇄는 동맥과 정맥이 교차하는 부위에서 분지정맥이 막혀 망막 출혈이 생기고 황반 부종이나 비관리로 인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한쪽 눈에 발생하여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맥이 폐쇄됨에 따라서 황반 부종이 생겨 있는 것을 OCT, 빛간섭 단층 촬영 소견을 통해서 쉽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망막 혈관 폐쇄에서 시력 상실을 유발하는 중요 합병증 3가지를 보면 황반 부종, 황반 비관류, 신생혈관 증식에 따른 유리체 출혈 등이 있겠습니다. 황반 부종이 1년 넘게 지속되면 자연 회복이 힘들며 특히 황반 비관류가 있으면 시력 회복 이후가 불량하겠습니다. 망막 혈관 신생은 허혈과 비허혈 망막의 경계 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폐쇄 후 첫 3년 이내 어느 시기에도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데 분지정맥 폐쇄에서는 홍채 신생 혈관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에서 황반 부종이 중요한 이유는 망막 허혈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심한 허혈 상태가 지속되면 황반 부위 비가역적인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는데 자연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막 동맥 폐쇄의 치료를 보면 뇌에 오는 중풍처럼 시간이 중요한데 가능한 빨리 혈액 관리압을 높이거나 막힌 동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안구 마사지로 망막 동맥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고농도의 산소 흡입으로 산소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전방 천자로 안압을 급속히 떨어뜨려 동맥 내 관리압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색전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맥 폐쇄 치료를 보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허혈성과 비허혈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단하는 것인데 시력 예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허혈성의 경우 시력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허혈성의 경우 황반 부종과 황반 허혈로 인해 시력 저하가 심하고 회복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반 부종, 안내혈관 신생, 신생혈관 녹내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황반 부종 시 격자 레이저 치료와 항체 주사 안내 주입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신생혈관이 가설된다면 즉시 레이저 강호구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망막 혈관 신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이 장기간 흡수되지 않으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망막 혈관 폐쇄에 항체 주사가 치료에 이용되는 이유는 눈에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들은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과 혈관 누수에 의해 중심 시력의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병리 기전에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가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의 활동력을 중화시킬 수 있다면 눈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환에 의한 시력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에서 시행되는 항체 주사 치료도 바로 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의 활동력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망막 혈관 폐쇄 진행도 다른 망막 질환처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망막 혈관 폐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망막 혈관 폐쇄 질환도 다른 망막 질환처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망가진 신경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나 흡연이나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있다면 위험인자의 관리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망막혈관 폐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리아